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직업은 한 중견기업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를 받았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인을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목격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15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1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저희 부부는 지인들과의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거든요. 빛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던 그 시절, 우리를 피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경멸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도와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에게 민준이는 초대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제는 괜찮아. 우리 많이 회복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도 구내식당 조리사인데. 가서 뭐라고 말해? 나 이제 김치찌개 끓이고 밥 푸는 일해요. 손에서 식용유 냄새 안 빠져요. 이렇게 말하라고.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매일 뜨거운 프라이팬을 잡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려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여보, 당신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이 손으로 우리 빚 다 갚았잖아. 이 손으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냈잖아. 이 손으로 우리 다시 일어섰잖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너졌지만 다시 함께 일어섰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결국 저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캐주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제 선택을 후회했어요.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 후 바로 갔기 때문에 작업복 위에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라곤 선크림 정도였죠. 명품백은커녕 10년 전부터 들고 다니던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는 복도를 걷는 동안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룸 안은 마치 패션쇼장 같았습니다. 모두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액세서리, 화려한 드레스, 높은 하이힐.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샴페인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사람이 지혜였어요. 어머, 수연아. 너 맞지? 지혜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반의 여왕이었습니다. 예쁘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했죠. 졸업 후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명 로펌 변호사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어요.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옆 의자에는 수천만 원은 하겠다 싶은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 지혜야. 오랜만이야.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수연아, 너 지금 일하다 온 거야. 옷차림이. 지혜의 눈빛이 제 복장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과 동정,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퇴근하고 바로 왔어. 시간이 애매하게 비어서. 그래. 그럼 어디서 일하는데? 혹시 아직도 예전처럼. 지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에서 저는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놀람, 동정, 그리고 우월감.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저는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해? 요즘. 옆에 앉은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친구예요. 하지만 10년 전 우리 집이 어려워졌을 때 연락이 끊겼죠. 나 구내식당에서 일해. 조리사로. 제가 대답하자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미경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안도감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자신은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그때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와, 수연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런 일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매일 기름 냄새 속에서 일하잖아. 손도 거칠어지고. 지혜는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뭐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연아, 남편은 뭐 해? 혹시 아직도 그때 그 상태야? 빚은 다 갚았어. 순간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민준이는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건설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제법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저희는 강남의 괜찮은 아파트에 살았고 아이들은 좋은 학원에 다녔으며 저는 전업주부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친한 친구의 사업 자금을 보증 서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해버렸고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자동차도 팔았어요. 민준이는 회사를 정리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식당, 마트, 청소 등 가리지 않고 일했죠. 그 시기 지혜가 우연히 마트에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과일 코너에서 시식용 과일을 자르고 있었어요. 지혜는 멀리서 저를 보고는 일부러 다른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산대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마지못해 인사를 했어요. 어머, 수연아, 여기서 일해. 힘들겠다. 남편은 뭐 해? 저는 그때 지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월감과 약간의 즐거움이었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망했구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혜의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건설 쪽 일하고 있어. 작은 규모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건설 쪽.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겠다. 중소기업은 특히나.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요즘 너무 바빠. 대형 건설사 법률 자문건으로. 수임료가 어마어마하더라.
이 가방도 그 보너스로 산 거야. 다른 동창들이 감탄사를 내며 지혜의 가방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그저 물만 마셨어요. 그때 룸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안 늦었어. 회의가 길어져서. 그는 미경이의 남편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소개했어요. 여보,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얘들아, 우리 남편 도윤이야. 세안모터스 마케팅 팀장이야. 세안모터스라는 이름에 다들 감탄했습니다.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로 유명한 곳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직업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수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도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경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구내식당 조리사야. 아, 그렇군요. 조리사. 요즘 그 일도 쉽지 않으시죠? 우리 회사 구내식당 아주머니들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동정심이 묻어 있었어요.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남편분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남편은 건설 쪽 일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설 쪽. 요즘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특히 중소건설사는 정말 힘들죠. 저희 회사도 협력업체들 중에 부도나는 데가 많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혔어요. 이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나가기엔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연아, 근데 너 그 은팔찌 아직도 차고 다니네. 진짜 오래됐다. 학창 시절부터 봤던 것 같은데. 지혜는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손목에 찬 얇은 은팔찌를 내려다봤어요. 이건 남편이 준 거야. 나한테 의미 있는 거라서. 의미가 뭔데? 은팔찌가 무슨 의미야? 나 같으면 좀 더 좋은 거 하나 사지. 요즘 은팔찌 차는 사람 별로 없잖아. 다들 금이나 명품 주얼리 차고 다니지. 지혜가 자신의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거야. 4천만 원짜리. 근데 수연아, 너는 남편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받아봤어? 10년 전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제가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연아, 그때 너희 아파트 경매로 넘어갔다며. 지금은 어디 살아? 전세. 월세. 전세 살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세. 요즘 전세금도 비싼데. 얼마짜리 전세야? 많이 작지. 너희 벌이로는. 지혜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참다 못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초라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손목에 찬 얇은 은팔찌. 저는 그 은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팔찌는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경영권을 정리했을 때 가장 먼저 제 이름으로 주식을 정리하며 준 선물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이야.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주주야.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며 이 은팔찌를 제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의미가 담긴 팔찌였어요. 민준이는 10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해서 작은 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5년 전 민준이는 작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도 직전에 작은 건설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민준이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서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회사는 적자였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구내식당 일을 하며 가게를 보탰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성실함과 실력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3년 전부터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임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회사가 되었죠. 하지만 민준이와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큰 집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비싼 차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일했고요. 왜 그랬냐고요? 우리는 10년 전에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싶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솔직히 물어볼게. 빚은 다 갚았어. 10년 전에 수억 원이었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응, 다 갚았어. 진짜. 어떻게? 너희 벌이로.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열심히 일했어. 둘 다. 와, 대단하다. 근데 수연아, 솔직히 지금 생활은 어때? 여유 있어. 여유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구내식당 조리사면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200, 250. 지혜는 제 수입을 짐작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왜 그렇게 내 사생활이 궁금해. 내가 뭘 하든 어디 살든 얼마 버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지혜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무례한 거야. 무례. 내가. 나 친구로서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걱정. 그게 걱정이야. 내 말투, 내 표정 다 봤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우월감이야.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그래. 그럼 미안해. 내가 오해한 거면.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연아, 솔직히 너 남편 그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진짜 불쌍했어. 그 친구 아직도 연락 안 돼. 빚 떠넘기고 도망간 거잖아. 지혜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 진짜 나쁜 놈이지. 수연이네 인생 다 망쳐놨잖아.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과거의 그 아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의 친구 상우는 정말 가까운 친구였어요. 대학 동기였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상우가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민준이는 주저없이 보증을 섰어요. 상우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우의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았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금전적인 어려움보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 그것이 민준이를 더 힘들게 했어요. 민준이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책하고 자신을 탓했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멍청해서, 내가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런 민준이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후 지혜는 그때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었어요. 맞아, 그 친구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근데 지금은 다 갚았으니까 다행이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긴. 수연아, 근데 솔직히 너 남편도 좀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보증을 그렇게 쉽게 서면 어떡해.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지혜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나 틀린 말했어. 보증 서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지. 그것도 수억 원을. 결국 너만 고생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선 넘었어. 뭐가? 나 사실 말하는 건데. 사실. 그래, 사실이야. 우리 남편이 보증 섰어. 그리고 그 친구가 배신했어. 우리는 빚을 떠안았어. 다 사실이야.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우리 남편을 평가해? 내가 뭔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룸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진정해. 나 그냥 뭐. 그냥 나 무시하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못 사는 거 보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초라한 모습 보고 우월감 느끼고 싶었던 거잖아.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수연 씨,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지혜 씨도 아기는 없으셨을 거예요. 아기가 없다고요. 저한테 한 그 말들이 아기가 없다고요. 저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수연 씨, 이해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셨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궁금한 거요. 제 손이 거칠다는 거, 제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거, 제 남편이 무능하다는 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고 했어요. 이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가서 또 기름 냄새 나는 구내식당에서 일해. 그게 내 수준이야.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너랑 내 남편 둘 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지혜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지혜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들었잖아. 너희는 평생 그렇게 밑바닥에서 살 거라고. 왜? 틀린 말이야. 순간 저는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어떻게 회사를 다시 일으켰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나 구내식당 조리사야. 손에서 기름 냄새 나. 옷도 초라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나 열심히 일해. 떳떳하게 벌어서 생활해. 그게 뭐가 부끄러워? 부끄러운 거 아니지. 근데 우습잖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지금은 구내식당에서 밥 푸는 거. 지혜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지혜야, 너 정말 불쌍하다. 뭐라고?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쌍하다고. 내가 그렇게 남 무시하고 깔보는 게 내 행복이야. 그렇게 해야 내가 우월하다고 느껴져.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야. 수연아, 너 지금
나 이제 간다. 더 이상 너희랑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여보, 회의 끝났어. 지금 어디야? 데리러 갈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가 그걸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 왔네. 받아. 우리도 너희 남편 목소리 들어보고 싶은데. 받고 싶지 않아. 왜? 뭐가 부끄러워? 아니면 남편이 지금 또 일용직 현장에 있어. 지혜는 계속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 지금 동창회 중이야.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가. 나중에 봐.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지혜가 소리쳤어요. 야, 수연 남편분. 듣고 계세요. 저 수연이 고등학교 동창 지혜예요. 저는 깜짝 놀라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긴. 인사하는 거지. 남편분 목소리나 들어보자.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분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수연이가 구내식당에서 일한다는데 많이 힘드시죠? 지혜의 목소리는 동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아, 네, 저는 건설 쪽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중소건설사 하시나 봐요. 네, 뭐 그렇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힘내세요. 수연이랑 같이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수연이 잘 부탁드려요. 지혜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 수연아, 너희 남편 목소리 진짜 힘없다. 많이 지쳤나 봐. 다른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힘들면 먼저 나와요. 내가 바로 갈게요. 저는 문자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 무슨 일이든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곧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나간다. 그때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지혜가 좀 심했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미경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혜를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같은 편이었던 거죠. 괜찮아. 나 익숙해. 10년 전부터 이런 시선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돌아보니 동창 중 한 명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동창회 내내 조용히 있었던 친구예요. 나도 나갈게. 같이 가자. 은지는 저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 지혜가 너무 심했어. 나도 화났어. 은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근데 너 괜찮아. 나랑 같이 나와서. 괜찮아. 나 원래 저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해. 다들 자랑질만 하고. 우리는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해. 10년 전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거. 나는 못했을 것 같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그게 대단한 거야.
수연아, 너 떳떳해. 정말로. 은지의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우리는 서로 껴안았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은지는 택시를 타고 가고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목에 은팔찌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민준이가 이 팔찌를 채워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왔어. 이제 괜찮아.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삼겹살집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행복했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열심히 살자고.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절대 교만하지 말자. 절대 누군가를 무시하지 말자.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자. 지하철이 제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민준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괜찮아. 민준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어요.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말해봐. 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했던 말들, 도윤이 보였던 동정 어린 태도, 그리고 제가 느꼈던 치욕감. 민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그런 자리에 보냈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당신이 이런 수모를 안 당하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제가 구내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 저 지혜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지혜와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혜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에요?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너희 남편분 혹시 한결건설 아세요? 한결건설이요.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 로펌이 한결건설 법률 자문건으로 계약하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한결건설 쪽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이유도 없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수연아, 혹시 너희 남편분이 한결건설이랑 아는 사이야? 내가 뭐라도 말한 거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연아, 제발. 우리 남편이 그 계약 못 따내면 큰일 나. 수임료가 몇 척인데. 로펌에서도 이미 그걸 전제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거든.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수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너무 심했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지혜 씨,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한결건설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구내식당 조리사잖아요. 손에서 기름 냄새 나는. 제 말에 지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건가요? 내가 너한테 한 모든 말, 너를 무시하고 깔본 것, 다. 그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계약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지혜 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일찍 일어나야 해서. 수연아, 제발. 지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수연아, 내가 뭘 해야 돼? 뭘 하면 돼? 무릎 꿇을까? 꿇을게. 지혜는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돼? 수연아, 제발. 지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저희가 망했을 때 저를 피했던 그녀, 이틀 전 저를 조롱했던 그녀. 지혜 씨, 제가 한결건설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건 진심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말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존중받아야 해요. 지혜 씨는 저를 무시했어요. 제 직업을, 제 남편을, 제 삶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 씨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평생 밑바닥에서 살 거라고. 그래서 마음껏 무시했어요. 아니야, 나 그런 생각 안 했어. 했어요. 지혜 씨 눈빛에 다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혜 씨, 한결건설 계약건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언하자면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 지혜 씨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숨이 트였어요. 사실 저는 한결건설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회사 경영을 전담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주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동창회에서 겪은 일을 듣고 지혜 남편의 로펌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펌이 과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횡포를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민준이는 그런 로펌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나는 원래 거래처를 선정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중요하게 봐.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결국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보여주거든. 민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었어요. 수연아, 나야. 우리 남편 회사가 지금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인데? 한결건설이랑 대형 프로젝트 계약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한결건설 쪽에서 우리 회사 실사를 다시 하겠대. 협력업체 관리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수연아, 혹시 너 한결건설 아는 사람 있어? 내 남편이 한결건설이라고 했잖아. 내 남편은 한결건설에서 일해. 하지만 말단이야. 그런 결정에 영향을 줄 위치가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 아니지. 우리 남편이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그렇구나. 수연아, 그리고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너를 제대로 못 도와줬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도 지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말리지 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미경아. 알아. 근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며 말했어요. 여보, 한결건설 이사회가 있었어. 세안 모터스랑 계약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 왜? 그쪽 회사가 협력업체들한테 횡포를 많이 부렸더라고. 납품 단가 후려치고 대금 지급도 늦게 하고. 그런 회사랑 일하면 나중에 우리도 피해볼 수 있어. 그렇구나. 그리고 로펌도 다른 데로 바꾸기로 했어. 지혜 씨 남편 로펌 말고. 민준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한 건 아니야. 진짜로 그 회사들이 문제가 있었어. 알아요.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더라.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거 보니까. 민준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제대로 된 거래처를 선택한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로비 쪽이 소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한 여자가 로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지혜는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쳐다봤거든요. 지혜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수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남편이 로펌에서 잘릴 것 같아. 그 계약 때문에. 저는 지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혜 씨, 진정하세요. 수연아, 너 좀 도와줘. 한결건설한테 말해줘. 우리 남편 로펌이랑 계약해달라고.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 씨,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결건설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희 남편이 한결건설이라며. 내 남편은 한결건설에서 일해요. 하지만 뭐. 말단이라고. 그게 거짓말이잖아. 지혜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윤이한테 들었어. 한결건설 사람들이 세안 모터스 실사 나왔을 때 너희 남편 이름이 나왔대. 대표이사 민준이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이 한결건설 대표예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 한 거잖아. 말단이라고. 저는 말단이라고 한 적 없어요. 영향을 줄 위치가 아니라고 했죠. 실제로 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말장난하지 마. 내가 남편한테 말하면 되잖아. 지혜 씨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남편은 회사 경영자로서 판단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게 개인적인 감정이야. 내가 나한테 당한 것 때문에 우리 남편 로펌을 잘라버린 거잖아. 아니요. 그 로펌이 과거에 약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남편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런 곳과는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건 핑계잖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수연아, 내가 이러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복수요. 제가 왜 복수를 해요? 내가 너를 무시해서.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 씨. 지혜 씨는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제가 구내식당 조리사라고 손에서 기름 냄새 난다고 무시했죠. 제 남편이 무능하다고 했고요. 우리가 평생 밑바닥에서 살 거라고 했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 저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지혜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수연아. 그리고 지혜 씨,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결정돼요. 지혜 씨는 저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 때 지혜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혜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혜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나야.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수연아, 혹시 지혜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지혜 남편이 로펌에서 잘렸대. 그 한결건설 계약건 때문에. 로펌에서 엄청 큰 기대를 했었나 봐. 그렇구나. 그리고 도윤이도 세안모터스에서 좌천당했대. 한결건설 프로젝트 날린 책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혹시 너희 남편이 한결건설 맞지? 응. 대박.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들 코 납작하게 만들었네. 내가 한 게 아니야, 은지야. 남편 회사에서 판단한 거야. 그래도 속이 후련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후련하진 않아요. 그냥 안타까워요. 왜?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저희도 겪어봐서 알아요. 수연아, 너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혜 남편이 로펌에서 잘렸대요. 그래. 나도 들었어.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야. 로펌 자체 결정이야. 큰 계약 날려서 책임진 거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보, 우리가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제대로 된 거래처를 선택한 것뿐이야. 그래도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너무 착해. 당신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알아요. 근데 복수하고 나서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야. 그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에서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났고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구내식당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첫날부터 힘들어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기 힘들어하고 뜨거운 기름에 놀라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드시죠? 처음엔 다 그래요. 내 생각보다 힘드네요. 괜찮아요.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 이런 일 처음이에요. 전에는 남편 사업 도와주면서 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남편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일하게 됐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정말이요. 네, 저희 남편도 사업 실패했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 일 시작했고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힘들 때 격려도 해주고. 그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고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여기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저도 예전에 도움 받았으니까요.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지혜에게 복수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지혜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구내식당 조리사입니다.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옷차림은 수수하죠.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제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요. 그게 저의 가치예요. 손목의 은팔찌가 오늘도 반짝입니다. 민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주주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얼마를 버는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옵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혜는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녀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우월감은 겉모습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진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구내식당 조리사일 때도 당당했고 남편이 회사 대표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가치는 제 직업이나 제 남편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제 가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서 나와요.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매일매일.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당신이 누구인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입든 얼마를 벌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세요. 그들도 당신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